다 같이 와줘. When marimba rhythm start to play, dance with me, make me swing. Like a lazy ocean hugs the shore, hold me close, sway me more. Like a flower bending in the breeze, bear with me, sway with ease. When we dance you have a way with me, stay with me, sway with me.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또 당대 최고 지성이었던 영국의 여성 철학자 아이리스 머더, 그리고 영화 다이하드의 액션 스타 브루스 윌리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세 사람 모두 치매 판정을 받았죠. 또 로널드 레이건은 치매에 걸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죽음을 맞았고요. 아이리스 머덕은 개라는 뜻의 도구 DOG를 신이라는 뜻의 GOD로 읽었다 그래요. 이렇게 치매는 부, 명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친구 만나려고 외출해 놓고 저도 모르게 마트에 들어가서 장 보고 집에 간 적도 있어요. 바로 집으로 가셨구나. 아유, 그러시구나.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에 그루프를 말고 그대로 뒀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아, 요즘엔 많이 그러고 요새 다니는데요. 많이 그래요. 요즘은 유행이에요. 젊은 어머니. 사람들 그렇게 네. 말고 나와요. 네, 유행이에요, 유행. 오늘 만나볼 분 역시 9년 전에 갑작스러운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서서히 기억을 도둑맞고 있다는 주인공과 또 아이처럼 변하고 있는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는 따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퍼즐을 맞추고 계시네요. 어머니 인상이 좋으셔. 아, 우리 어머니 퍼즐 박사님, 퍼즐 조 박사님. 날로 우리 어머니 퍼즐 실력이. 슈퍼머니 여기 있었는데 손으로 쳤네. 아야, 뒤에 봐야 알아? 그럼 번호를 보면 되죠. 맞네요. 흔히 저 같은 상황을 보시면 힘들겠다 하시지만 사실 저는 우리 엄마가 어린아이가 돼서 선물처럼 저희 가족에게로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누구예요? 전 내고 여기 누구야? 누구 누군지 모르겠어? 잘 보세요. 누군지 모르겠어. 어머머머, 이건 낸지 어떻게 하는데 여기 누군지 몰라? 잘 봐요. 아, 네가 내죠. 아니 그렇게 몰라보시다니 섭섭합니다 정말. 저는 치매 9년차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10년이나 되셨네요. 그래서 따님 얼굴도 잘 못 알아보셨구나. 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유 우리 퍼즐 박사님이 오늘도 퍼즐 잘하셨네요. 자 이거. 아유 잘하시니까 아무나 보고 박사님이라 부르나요. 자 물 드세요. 어머니 이제
준비하고 나갈 시간이니까 이 잠깐 놔두고 약 드셨죠? 자, 일로 오세요. 양말도 드릴게요. 이리 오시고 이제 요거 이불 좀 개주시고 옷 갈아입을게요. 좀 개주세요. 사진 찍으려고. 아니 빨리 해주세요. 못 입고 사 네, 아니 아유, 사진 안 찍어. 촬영 중인 거 모르시구나.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할머니 너무 예쁘시잖아요. 80이 넘은 할매가 뭐 예쁘시죠? 처음 보는 사람.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아,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당시에 어머니가 친정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태우는 경우도 잦아지고 했던 말씀을 또 하고 하는 정도라든지 방금 했던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말하는 정도가 많아졌어요. 아휴, 정말 걱정이 많으셨겠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실 때 혹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자,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미끄럼 방지. 자, 됐어. 이거 하시고. 가방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엄마 신발 신으세요. 아, 약 아까 드셨어요.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죠? 자. 자. 글쎄요. 이게 와 있네. 신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그 비밀의 문은 엄마가 건드리면 안 돼요. 언니, 엄마 비밀의 문. 자, 됐어. 이러세요. 나오세요.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새벽에 제가 6시에 깼는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나. 아, 사라지신 거구나. 아, 문 열고. 추운 날이었고 처음 이사 온 동네니까 걱정을 했는데 아파트 안에 이제 장치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시 정도에 외출이 감지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4시간이나 흘렀잖아요. 어떻게 해? 아유. 다행히 이제 운동하시던 부부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경찰차에 타고 계신 채로 그때 찾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펑펑 울었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는데 이제 엄마는 오히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이제 같이 우시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차를 타야 했지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전에는 17년 정도 남편과 함께 수학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정도가 조금 심해지고 하시는 상황 중이어서 엄마를 모시게 되고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갑니다. 벨트 하세요. 자, 출발합니다. 어디 가는데? 센터 가는 거잖아요, 센터. 맨날 가는 센터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언니? 제가 누구예요, 언니? 예? 미역이지 뭐. 나 소영인데? 미역이 아닌데? 어? 미역이라 그러면 어떡해, 소영이를. 미역이 소영이 헷갈리면 어떡해. 거의 알아보시긴 하시는데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은 저랑 언니랑 좀 닮았거든요.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한 달 전에 결혼식 때 갔을 때 고모를 또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지분들을 좀 못 알아보는 단계여서 우리를 못 알아보는 어떤 그런 때도 이제 올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늦춰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제 식사할게요. 옷 주세요. 엄마가 2015년 진단 받았을 때부터 이런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집에 혼자 계시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생활, 여러 단체 생활 통해서 노래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치매가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되지 않게 막아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머, 작품이네요. 세상에. 엄마는 센터에서 생활하시고 저는 이제 센터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에서 일을 하고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하고 저렇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엄마가 너 학원 안 가고 왜 여기 와 있냐고 놀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기억에는 잘 저장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마음에서는 좀 든든해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성그늘에 꿀 따려가면 그냥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머니가 그냥 저희 집에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고 병원 같은 데 안 가고 그랬으면 가족분들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나와 주셨을까요? 글쎄요,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이라 네? 나와 주셨나요 혹시? 나오시진 못하셨는데 대신 영상 통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이구 네, 영상 통화로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는 걸 처음 아시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 당시 기억이 나세요? 네, 엄마 모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선생님부터 진단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막막하기도 하고 그날 엄마랑 이렇게 병원 나오면서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엄마가 많이 안쓰러웠어요. 네, 참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치매 말기가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조금 두렵고 공감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 시간 빌려서 어머니께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저 서연이에요. 인생 말년에 치매라는 조금 마음 아픈 병을 얻으셨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밝고 건강하고 재밌게 우리 살아요. 엄마 3살 지내는 그날까지 저희 사남매랑 제가 엄마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쁘시네 우리 엄마 그동안 내 삶이 사랑합니다. 어머니 곁에 참 이렇게 든든한 따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실 텐데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모님의 컨디션이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나 이 치매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평소 생활 습관이 묻어나오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신발인데요. 신발을 보고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로. 다음 중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발을 골라주세요. 1번 양쪽 주름이 다른 신발, 2번 재봉선이 터진 신발, 3번 앞코가 다른 신발, 4번 뒷굽이 다른 신발. 자, 팀장님들은 일어서셔서 팀원과 상의한 후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지금 먼저 나온 답은 지금 1번. 근데 치매 이거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또 3번? 네. 앞쪽으로 약간 쏠린다. 와, 이거 박빙인데. 1번. 저거는 왼발잡이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3번. 상의가 끝나셨으면 정답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는 3번. 아이고. 야, 정말. 28팀도 3번이요. 청춘팀도 3번이라. 이거 너무 크게 자, 그럼 얘기했다. 28팀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치매가 있으시면 약간 앞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음이. 앞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습관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를 것이다. 네. 들었죠? 예? 들었죠, 솔직히. 이거 지금 어머니 엿들었죠? 우리 지금 다 여기 아니, 저희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똑같아? 네. 똑같아요? 과연 그렇다면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류나 선생님께서 정답을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예. 3번과 1번입니다. 정답이 두 개 나왔어요. 아까 1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저희도 1번이 나왔었어요. 치매, 그중에서도 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실질에 광범위한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걸음걸이가 느려지는데요. 이때 다리를 질질 끌기도 하고 몸이 앞으로 쏠리기도 해서 신발의 앞코가 닳게 되는 겁니다. 또 걸음걸이의 균형이 무너지니 양쪽 신발의 주름도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혈관성 치매, 이게 뇌출혈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가 말라 죽듯이 뇌신경 세포가 시들게 되고 제대로 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화면은 정상, 오른쪽은 혈관성 치매가 있는 뇌 사진인데요. 하얗게 변성된 모습이 보이시죠?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기억력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면 예방이 가능한가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높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평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찾기 힘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당뇨 관리 잘하시라고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보다 더 흔한 치매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마치 토양이 오염되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듯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위축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혈관성 치매와는 달리 알츠하이머 치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뇌가 서서히 망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치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 못 알아보는 거. 한 얘기 또 하고. 예. 대부분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증상으로 떠올리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치매 신호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잘하던 행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것도 대표적인 치매의 증상인데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던 사람이 간을 잘 맞추지 못한다. 계산을 잘하던 사람이 계산을 틀린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다니시던 길을 헷갈려 하신다. 돈에 대한 개념을 잃어 아무에게나 돈을 나눠준다. 심지어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손상이 되며 샀던 물건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매가 있는 분들도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치매는 우리 뇌의 어느 부분 세포가 망가졌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는 축두엽,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으로 나뉩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축두엽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고요. 점차 치매가 진행되어 중기에 접어들면 두정엽까지 망가져 공간 능력을 상실하고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쌓이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치매 말기에 이르면 후두엽까지 망가져 가족들을 알아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평소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지금 만나볼 분은 40대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뇌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나 왜 이래?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었을까 싶어가지고. 참담했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때. 아이고, 무슨 일 있으셨을까요? 그러게. 심각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경기 마라톤 대회. 할머니 뭐예요? 이게 다 뭐야? 이거 할머니 옛날에 마라톤 했던 거. 메달 딴 거야? 오. 할머니 메달 진짜 많다. 할머니 최고다. 아이 귀여워. 귀엽다. 많지. 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 마라톤도 하고 또 등산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근데 집에 와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차 싶더라고. 제가 이제 운동할 때 아주 약한 불에 누룽지를 앉혀놓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깜빡한 거야. 근데 깜빡해서 나가서라도 기억했으면 돌아와서 끌 텐데 집에 올 때까지도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워. 그때 너무 놀란 거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러는 와중에 걷기 대회가 있었어요, 안양에서. 거기에 이제 치매 검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경도인지장애. 이게 치매 전 단계고 그게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때가 40대 후반, 50대쯤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참담했죠. 저희 어머니요. 돌아가시기 한 1년 정도 전이었어요. 저희가 가면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엄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버럭 화를 내시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화를 내셔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거를 이어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천답하겠어요. 말도 못하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이제 치매에 좋다는 뭐 이런 뭐 운동이라던가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챙기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극복해보자 노력으로. 네. 이거는 국선도라는 운동인데요. 아, 국선도. 국선도. 그렇군요. 와, 멋지시다.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뇌 공급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고 있습니다. 와, 식단 관리 궁금하다. 그렇죠? 네. 네. 신선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먹고 단백질도 챙겨 먹는 편이고.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먹고 먹읍시다. 아유, 손자도 할머니 덕에 아주 건강 걱정 필요 없겠네. 우리 이거 하나씩 먹자. 상이야. 우리 비프 페인팅 하자. 좋아. 상이가 또 잘하지. 나는 17번 할래. 또 17번? 이거. 그래. 비프 페인팅이라고 밑그림이 그려진 번호가 있는 그림 색칠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자라는 번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선 따라 그리려면 정말 집중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뇌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어이구. 세상에. 야. 아우, 솜씨가 좋네요. 대단하시다. 요호. 야. 야, 저걸 다 직접 만드신 겁니까? 대단하신데요. 최근에 검사 받을 때 뇌파 검사하고 치매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활짝 웃었죠 뭐. 너무 좋아가지고. 정상 결과. 세상에. 9988 뭐 1, 2, 3이라 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죽는 거. 그게 진짜 목표지. 목표니까 꾸준하게 지금처럼 관리를 해가야죠. 야, 누가 이분을 40대 경도 인지장애 받은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뭐 마라톤 완주까지 하시고 경도 인지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한언옥님 여기 나와 주셨을까요? 이야, 딱 보이신다. 안녕하세요. 64세 한언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40대 경도 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동년배 중에 그런 치매를 앓는 분이 계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50대 후반이었어요. 그 친구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심하다고 느끼질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빨리빨리 진행이 됐던 거예요. 하루는 정말 아주 그냥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딸 마중 나간다고 나갔다가 그 길로 집을 못 찾아왔어요. 아유, 세상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떨리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손 운동을 많이 하면은 뇌 활성화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다 필사하는 것도 있어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다 베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했고 밥 먹다가도 이제 젓가락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면은 뇌 활성화에 좋다 그래서 젓가락 짚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경도 인지 장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남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PS 유산균이라고요. 치매에 좋다는 거를 찾다 보니까 장부터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변비가 좀 있었거든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먹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신데요. 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하는데 배가 고플 때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긴장하면은 장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이 장과 뇌가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기능적인 면역세포의 활동을 포함해서 장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장내 미생물이 기분이나 인지, 정신건강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변비가 심한 편인데요. 그러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대변이 딱딱하고 배변 횟수가 적을수록 치매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매가 있는 분들 중에 배변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 한 연구팀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대변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상인과 비교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생물의 양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장기 중에서도 뇌는 여기고 장은 이쪽인데 이렇게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준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고 있었는데 잘한 선택이었네요. 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섭취한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대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이 짧을수록 장 운동이 활발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2주간 비피더스균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배변 속도는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60대에서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4주간 비피더스균을 섭취하게 한 결과 장내 비피더스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요즘 저처럼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 종류도 많은데 한원옥 씨가 드시는 PS 유산균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PS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피더스균에 콩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을 합친 건데 일명 PS라고 불리는 포스파티딜세린은 원래 우리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인데요. 뇌 속 인지질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뼈나 피부는 손상을 받으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막 기능을 활성화해줘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PS 유산균은 장에도 기억력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장이거든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 개선은 물론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포스파티딜세린 역시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노화에 따라 그 양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해주던 포스파티딜세린이 감소하면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들게 되고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노화에 따라서 우리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이 20대 청년, 오른쪽이 80대 노인의 뇌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20대 청년에 비해서 80대 노인의 뇌는 빈 공간이 많은 모습이죠. 노화로 인해서 뇌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 35세 이후에는 매년 0.2% 정도의 비율로 뇌 부피가 감소하며 만 60세에는 매년 0.5%씩 뇌 부피가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 부피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기능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치매의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 치매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상뇌, 경도인지 장애뇌, 알츠하이머 뇌의 PET-CT 모습입니다. 초록색을 띠는 정상뇌와 달리 경도인지 장애뇌는 노란색과 붉은색이 조금 보이시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뇌는 붉은색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붉은 부분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인 모습입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빨간 부분은 점차 확대됩니다. 이렇게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이게 되면 기억력을 잃는 것은 물론 자신의 행동조차 제어할 수 없는 행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저렇게 뇌에 변화가 생기는지 몰랐거든요. 포스파티딜세린이 저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파티딜세린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뇌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치매 치료의 골든 타임이기 때문인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 능력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65세 이상 정상 노인의 경우 매년 1에서 2% 정도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한 반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10에서 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치매 위험이 거의 10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휴대전화 없을 때는 뭐 전화번호, 뭐 친구면 다 가족이면 외웠죠. 다 외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야 이거 생각이 안 나. 저희 와이프 것도 2달 걸렸어요. 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치매를 좀 조심해야겠죠. 물론입니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40에서 50대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빠르게 맞아.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조발성 치매가 10년 사이 약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발성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변화,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관련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있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민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나요? 얼굴과 이름을 연계하는 인지력이 떨어지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노화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인지력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는 아니시기 때문에 내 상태에 대해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번갈아 가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 3초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넘어가요. 네. 전 얄짤 없는 애예요.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아유, 다음. 자, 이마령. 오, 좋아요. 자, 다음. 하나, 둘. 저거 아닌데, 저 아닌데. 자, 누군지 알겠죠? 배우, 여배우 하나, 둘. 자, 매일 보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자, 누굴까요? 자, 누구의 부인이죠? 손지창? 아니, 저분이 손지창이 아니고 손지창의 부인이라는 얘기죠. 부인. 자, 유명하죠? 네. 아, 진짜. 자, 고구려의 어떤 네네네. 안디. 저녁마다 안디. 야, 지금 자, 이거 맞춰봐. 자, 너무 쉬운 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맞춰봐. 자,
너무 쉬운 분이 나왔습니다. 손은수? 자, 네, 누구요? 손은수. 자, 지금 안 돼. 저거 진짜 안 돼, 저 사람도. 아, 손은수가 나오는데 이분 모른다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더 유명하다. 저 내가 영화가 더 유명해. 보는데도. 이야, 진짜 유명한 분들로만 뽑았는데. 아 진짜요? 아니 이게 기억은 나는데 이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아, 그럼 여기는 저렇게. 랜더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아, 저를 알면 된 거예요. 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은수를 맞췄잖아요. 이번 게임은 청춘팀이 이겼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내가 제일 유명한가 봐요. 진짜야. 맴돌고 안 나와, 맴돌고. 이럴 때 우리 선생님께서 좀 희망적인 얘기라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뇌세포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뇌세포와의 연결을 통해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 작용하는데요. 뇌세포의 숫자가 같더라도 회로의 연결이 복잡하고 조밀할수록 일부 뇌세포가 병으로 죽더라도 기억이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등 뇌를 활성화해 주신다면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자리에 경도 인지 장애를 이겨낸 산 증인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예요. 예. 저도 예전에는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은 설명서 같은 거 잘 못 읽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PS 유산균도 먹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PS 유산균 속 포스파티딜 세린 성분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주간 포스파티딜 세린을 섭취하게 한 후 뇌의 변화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위쪽은 포스파티딜 세린을 섭취하기 전의 뇌의 모습인데요.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파랗게 보입니다. 아래쪽은 PS, 포스파티딜 세린을 섭취한 후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포스파티딜 세린이 뇌신경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덧붙이자면 포스파티딜 세린이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에서 78세 노인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 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학습 인지력이 개선됐고 이름과 얼굴을 연계해 인식하는 능력, 안면 인식 능력 모두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남들은 한 번에 배우는데 저는 두세 번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약 100억 개의 뇌세포와 신경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세히 보면 수상돌기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수상돌기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기억력과 인지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는 해마의 수상돌기가 촘촘하고 빽빽하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수도 줄고 밀도도 떨어져서 앙상한 모습이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앙상해지는 수상돌기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픈데 이걸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포스파티딜 세린이 해마의 수상돌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팀에서 쥐에게 포스파티딜 세린을 27개월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포스파티딜 세린이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평균 연령 60.5세, 치매가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 세린을 하루 300mg씩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능력은 11.6년, 기억력은 13.9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은 매일 먹어도 되나요? 네, 포스파티딜 세린은 미국 FDA GRAS에서 매일 먹어도 안전한 식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다만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적정 섭취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PS 유산균 섭취 시에 뭐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PS 유산균이 죽지 않고 몸 안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파티딜세린의 원료는 콩에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낭만 가득한 라떼 한 잔 종점 다방 테이블에 성냥 깨비타 성냥 한 통 다 비워도 채널 A